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쏟아지는 밤에 유나는 갑자기 결혼식장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빗물에 젖어 무겁게 내려앉았고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절규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유나야. 어디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윤진만이 떠올랐다. 유나는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가족의 기대에 따라 안정된 직장을 얻고 적당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삶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만남이 충분했다. 윤진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프로젝트에서였다. 윤진은 28살, 마케팅 팀장으로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았고 유나는 처음부터 그 매력에 끌렸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소심해? 윤진의 그 말 한마디가 유나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다. 점심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야근할 때 서로를 격려하는 정도? 하지만 유나는 점점 윤진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윤진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떨림.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유나는 자신을 속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족 배경에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금기였다. 아버지는 늘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유나의 내적 갈등은 커졌다. 약혼자 민주는 착한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장, 좋은 집안,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윤진에게 가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긴 거지? 밤마다 유나는 울면서 자책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윤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윤진은 한 번 유나에게 속삭였다. 그 말 속에 담긴 아픔이 유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결혼식 당일 유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 질문이 그녀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윤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윤진이 나왔다. 유나야. 무슨 일? 윤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유나는 울면서 안으로 들어섰다. 나 애 결혼 못해. 너 때문에. 그 말은 둘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였다. 윤진은 유나를 안아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가족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했다. 내가 왜 그래? 민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유나는 전화를 끊고 윤진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윤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크겠어. 가족, 친구들, 사회. 다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유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윤진과 함께였다. 그러나 이 행복은 곧 시련으로 변할 터였다. 다음 날 뉴스가 나왔다. 유명 기업 딸의 결혼식 도주 사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유나는 직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녀가 왜 그랬을까? 혹시 추측이 난무했다. 윤진도 압력을 받았다. 상사는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를 해치지 마라고 경고했다. 둘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유나의 가족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잘못한 건가? 밤마다 유나는 자책했다. 윤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나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윤진의 과거에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를 잃은 후 그녀는 스스로를 숨겼다. 이제 유나와의 관계가 그 상처를 다시 파헤쳤다. 둘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 모임에서 유나는 왜 결혼 안 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울었다. 윤지는 우리 사랑은 왜 인정받지 못할까? 라고 생각했다. 이 갈등은 점점 커져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유나는 때때로 민준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느꼈다. 윤지는 그런 유나를 보며 불안해졌다.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첫 번째 큰 대립이 왔다. 유나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돌아와, 유나야. 내가 왜 윤진이랑 사는지 알아. 그건 잘못된 거야. 어머니의 말은 유나를 흔들었다. 윤진은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아줌마,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윤진의 대응은 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싸움은 격렬했다. 유나는 어머니를 보내며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 사건 후 유나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인가? 그날 이후 유나와 윤진의 관계는 더 긴장감이 맴돌았다. 유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그녀는 윤진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상실감이 너무 컸다. 윤진은 그런 유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윤진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녀 자신도 피로를 느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건 익숙했지만 유나의 고통을 보는 건 달랐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유나의 상사가 그녀를 불러 최근 성과가 떨어졌어. 개인 문제 때문인가? 라고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모두 윤진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건 거짓이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이 산만해진 탓이었다. 윤진도 마찬가지로 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집중이 안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둘의 관계가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유나의 오빠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유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유나를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윤진에게 울면서 말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아프신 것 같아.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윤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내 진심이야? 그 대화는 둘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윤진은 화를 내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처음부터 시작했어? 라고 소리쳤다. 유나는 사랑해. 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라고 대답했다.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둘은 화해했지만 그 상처는 남아 있었다. 윤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그녀는 비슷한 사랑으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다. 다시 반복되는 건가?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서 윤진은 지지를 받았지만 유나는 아직 그 세계에 익숙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해? 윤진이 물었다. 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라고 대답했다. 그 차이는 둘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윤진은 공개적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유나는 두려워했다. 만약 회사에서 알면 유나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큰 사건이 터졌다. 유나의 전 약혼자 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민준의 눈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유나는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해. 나 자신도 몰랐어. 하지만 민준은 춘진 때문이지. 소문 들었어 라고 말했다. 유나는 부정하지 못했다. 민준은 내가 행복하다면 좋겠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크겠어 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 만남 후 유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준이 옳았을까? 윤지는 그 소식을 듣고 질투를 느꼈다. 아직 그를 잊지 못한 거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유나는 잔이야. 그냥 후회될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둘의 대화는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윤지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관계는 끝이야 라고 선언했다. 유나는 울면서 믿어. 하지만 나도 지쳤어 라고 말했다. 그 밤, 둘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관계의 균열이 점점 커졌다. 다음 주, 유나는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라는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린 건 비난이었다. 친척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유나는 참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윤진에게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고백했다. 윤진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사회적 반발이 구체화되었다. 회사에서 유나의 동료가 너 요즘 이상해. 혹시 라고 수근거렸다. 윤지는 상사로부터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는 경고를 받았다. 둘은 점점 고립되었다. 유나는 우리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물었다. 윤지는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둘의 결의를 다지게 했지만 동시에 피로를 더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유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과 윤진,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윤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놓아줄까? 둘의 관계는 이제 위기였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그날, 유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최근 성과 저하와 회사 이미지 훼손시라는 이유였다. 실제로는 소문 때문이었다.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어. 동료의 말에 유나는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윤진에게 울면서 말했다. 모두 끝났어. 나 때문에 너도 위험해질 거야. 윤진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직장도 위태로웠다. 가족의 개입이 더 세졌다. 아버지가 직접 아파트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 윤진이랑 헤어져. 그의 말은 단호했다. 유나는 자빠. 나 그녀를 사랑해요 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은 유나를 아프게 했다. 윤진은 아저씨,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싸움은 격렬했고 아버지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치며 떠났다. 그 사건 후 유나의 마음에 배신감이 싹 텄다. 윤진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는 생각했다. 윤진도 듀나가 가족을 선택할까 봐 불안했다. 둘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밤에 유나는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윤진은 노력하면 돼 라고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사회적 압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유나의 이야기가 퍼졌다. 결혼식 도주녀, 동성애자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댓글은 잔인했다.
정상하냐, 가족 불쌍해. 유나는 그걸 보고 무너졌다. 윤지는 무시해. 우리만의 삶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진 자신도 상처받았다.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또 잃을까 봐 두려워. 큰 대립이 다시 왔다. 유나의 친구가 찾아와 윤진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 들었어 라고 말했다. 유나는 믿지 않았지만 의심이 생겼다. 윤진에게 따지자 그녀는 그건 오해야. 프로젝트 파트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나는 너 나 배신할 거지 라고 소리쳤다. 윤진은 화를 내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끝이야 라고 말했다. 싸움은 밤새 이어졌다. 화해 후 둘은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그걸 막았다. 윤진의 회사에서 개인 생활 조사가 시작되었다. 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에 윤진은 상사에게 그게 왜 문제죠? 라고 반발했지만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라는 답이 돌아왔다. 윤진은 좌절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내 탓이야. 결혼식 도주부터 모든 게 라고 자책했다. 윤진은 잔이야. 우리 사랑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둘의 마음에 상처가 쌓였다. 유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꿈, 윤진이 떠나는 꿈, 윤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절정의 순간이 왔다. 유나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아버지가 위독해. 내가 와야 해라고 말했다. 유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유나는 정상이란 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유나를 흔들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유나는 윤진에게 자빠가 나를 용서하려면 헤어져야 해라고 말했다. 윤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내 선택이야. 유나는 모르겠어. 너무 아파라고 울었다. 둘의 관계는 이제 파국 직전이었다. 윤진은 내가 가족을 선택하면 나 혼자 갈게라고 말했다. 그 말은 둘을 더 아프게 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그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윤진도 그녀를 놓아줄까 고민했다. 이 순간 둘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파국의 직전, 유나는 깊은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 선택이 모두를 망치고 있어. 그녀는 윤진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윤진에게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고 말했다. 윤진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헤어지자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는 잔이야. 그냥 확신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둘을 더 멀어지게 했다. 윤진은 혼자 남아 울었다. 나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고통받아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첫사랑을 잃은 후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이제 다시 반복되는 듯 했다. 윤진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유나가 떠날 것 같아라고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윤진은 그녀의 행복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했다. 유나는 가족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반겼다. 돌아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윤진과 끝냈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 못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했다. 유나는 사랑은 선택하는 거요 라고 반박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사회적 반발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유나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 동성애자 결혼 도주 사건의 댓글은 더 잔인해졌다. 유나는 그걸 보고 지게 내 현실이야 라고 절망했다.
윤진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 때문에 윤진은 이게 공정해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둘은 따로 지내며 서로를 그리워했다. 유나는 밤마다 윤진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윤진은 그녀가 돌아올까 기다렸다. 이 분리는 둘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가족과 함께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그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큰 반전이 왔다. 유나의 오빠가 윤진을 찾아갔다. 동생을 놓아줘. 내 탓에 가족이 망가졌어. 윤진은 유나의 선택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오빠의 말에 흔들렸다. 너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동생은 달라. 윤진은 사랑은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만남 후 윤진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오빠 왔었어. 우리 끝내자. 유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나 사랑하지 않아. 윤진은 사랑해.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 그 말은 유나를 깨우쳤다. 너 없이 행복할 수 없어. 유나는 가족에게 윤진과 함께할게 라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유나는 짐을 챙겨 윤진의 집으로 갔다.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윤진은 문을 열고 유나를 안았다. 미안해. 나 없이 못 살겠어. 유나의 말에 윤진은 울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가족의 완전한 단절, 사회의 더 강한 반발. 둘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우리 사랑을 지킬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둘은 LGBT 권익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유나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 소문 때문에 거절당했다. 윤진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회가 변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둘의 결의가 시험받았다. 절정의 결말로 향하며 유나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공개적으로 나설게.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동성애자야. 그리고 행복해. 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윤진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더 많은 상실, 하지만 더 강한 결속. 공개 후 유나와 윤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적대도 커졌다. 온라인에서 협박 메시지가 왔다. 너희 같은 게 왜 사냐? 유나는 두려웠지만 윤진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유나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이해해볼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시간이 필요해. 유나는 희망을 품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오며 동성애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키였다. 우리가 선구자가 된 거야. 윤진의 말에 유나는 웃었다. 둘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고 LGBT 커뮤니티를 지원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 덕분에 용기 났어. 그런 말들이 둘을 위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잃은 친구들, 가족의 거리감. 이게 대가야. 유나는 생각했다. 마지막 시련이 왔다. 윤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윤진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유나는 잔이야. 함께 이겨낼게 라고 안아주었다. 그 순간 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회복 후 윤진은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약속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유나와 윤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어, 유나가 물었다. 윤지는 그래. 사랑이니까 둘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투쟁이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선택, 그것이 정말 옳은가?